자, 1번은 이제 ABC를 이렇게 그려주시면요. 여기가 A가 있고 B, C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길 구하는 게 목표예요. 여기가 A, 여기가 75도가 되겠고 여기가 45도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러고 나서 C, 여기가 이제 3루트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다들 기억하시나요? 되셨죠? 자, 어느 쪽 부분으로 갈르라고 했습니까? 75도 방향으로 갈라주시면 여기가 몇 도입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이렇게. 맞는가요? 75도 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주면 여기가 30도가 되겠고, 여기 30도가 되면은 여기가 몇이 되는 거예요? 요게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이니까 몇이 되겠어요? 3루트 2에다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게? 요 길이가? 근데 A를 구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A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45도 이렇게 수선을 내렸으니까 이런 길이고 얘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에다가 다시 한번 루트 2를 갖다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3루트 3만 남겠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기초이론 시간에 75도 기준으로 가르는 연습을 좀 했었죠. 그 다음 이제 난 가르지 않고 이제 뭘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이용하겠다 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얘랑 합쳐서 12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60분의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인 60분의 A는 되셨나요? 사인 45도분의 3루트 2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랑 없애가지고 6이 나오고요. 자, 따라서 A는 6에다가 곱하기 사인 60도를 갖다 곱하니까 이렇게 3루트 3이 나온다. 이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2번 보시면 B 플러스 C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 ABC 밑줄 치시고 삼각형 ABC이기 때문에 A라는 각하고 B라는 각하고 C라는 각을 다 합치면은 파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아시죠? 그래서 B 플러스 C라는 것이 파이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 그러면 저 B 플러스 C가 파이 마이너스 A니까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얘는 사인 A다 라고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각변환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랑 사인 A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사인 A이기 때문에 4 사인 A의 제곱이 1이 된다. 따라서 사인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삼각형이 줬는데 ABC라는 삼각형을 갖다 줬고 B에서부터 C까지 거리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A이지 않습니까? 되셨나요? 네. 그래서 sin A분의 A는 외접원 반지름의 2배다 이렇게 써 주시는 거죠. 네,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 2라고 줬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2니까 얘가 몇이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4에다가 sin A를 갖다 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sin A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집에서 꼭 연습해 주세요. 각변환도 있고요. 자, 3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줄 쳐주시고 이제 이거는 뭐 언니 오빠들이 봤던 모의고사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수직 표시가 조금 중요해 보여요. 자, 이게 이제 수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수직이라고 나와 있으면 지금 체크해드리는 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원위에 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렇게 지름이 하나 있잖아요. 지름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딜 갖다 그어도 90도, 이렇게 어딜 갖다 그어도 90도 이런 형태,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과 이런 직각을 보면 얘랑 얘가 한 원위에 있고 얘가 지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색칠된 요 4개의 포인트점이 있죠. 요 4개의 포인트점이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이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껴맞추기. 짜잔. 됐죠? 이렇게 대충 합시다. 네. 참 껴맞추기 힘드네. 이제 이런 원위에 있어요. 이런 원위에 있는데 뭘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Q에서 R까지 거리를 찾으라고 하고 있죠. 잘 보세요. 요렇게 이제 요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요 삼각형의 얘가 외접원이죠. 요 삼각형의 요게 외접원이에요. 그리고 요 각이 A라는 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sin A분의 A는 외접원 반지름의 2배니까 외접원의 지름이죠.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요 녀석이 외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외접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6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6 곱하기 sin A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sin A는 어디서 구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sin A는 어디서 구하느냐. 지금 이제 여기서 꽁냥꽁냥 놀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꽁냥꽁냥 놀고 나서 근데 이 크다란 건 왜 줬을까 생각하는 거죠. 커다란 건 왜 줬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치워보시면 큰 거 입장에서 요 각이 A이기 때문에 sin A는 이것분의 이게 sin 값이에요. 큰 삼각형 입장에서 이거분의 이게 sin 값이기 때문에 sin이 5분의 3이 되는 거죠. 빗변분의 높이가 si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분의 3이기 때문에 A는 6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고, 5분의 18이 되니까 3번에는 5번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 공략하는 거예요. 요 부분 공략하고 사인은 큰 삼각형에서 따오는 겁니다. 요 삼각형 기억해 주세요. 요 모양이에요. sin A분의 A는 외접원의 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외접원의 지름 6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sin A 대 B 대 sin C는 A 대 B 대 C랑 똑같습니다. 기억하시죠? A 대 B 대 C. sin A가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니까 A 대 B 대 C를 구하라는 거죠. 되셨어요? A, B, C의 비율을 찾으라는 건데, 이렇게 는 K라고 이렇게 둡시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몇 K가 되겠고? 오케이. 많이 화났니? 아니죠? C 플러스 A는 7K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다 갖다 더하면요. 다 갖다 더하면 다 2개씩 생겨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게 다 더하면은 11, 18이니까 9K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A는 3K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B는 2K가 나오겠죠. A, B, C 합쳐서 9K니까. 요 줄 다 더하면 2개씩 생겨요. 2로 나눈 겁니다. 알겠죠? 다 더하면 18K니까. C는 4K가 되겠고, 그러면 3대 2대 4가 되겠죠. 이렇게 4번에는 3번에.
그래서 사인 값의 비율이 무슨 비율과 동일하다? 사인 값의 비율이 변의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다. 그 다음 이제 삼각함수 앞부분이 나와요. 호의 길이는 r세타입니다. r세타. 그래서 여기 길이가 2가 되잖아요. 여기가 몇입니까? 세타가 돼야 되겠죠. r세타가 호의 길이에요. 기억나시는 거죠? r세타가 호의 길이. 되셨어요? r세타가 호의 길이. 제가 3학년들 됐고 너무 가혹하게 수업을 하는 거 아니죠? 이러다 다 같이 삐지는 거 아니지? 자, 아무튼 자, 여기가 세타야. r 세타 이렇게. 자, 그럼 요만큼 각의 크기는 몇입니까?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저 삼각형에 한번 집중해 주실래요? 이 삼각형에 이렇게 집중을 해 주시고 여기가 2, 여기가 2. 요 길이 구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테스트를 보고 있는 이 시험지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그죠? 뭐 답안들을 봐도 다 코사인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코사인 법칙이겠죠. 코사인 법칙. 근데 또 눈치는 어떻게 채냐면 끼인각 줬고 끼인변과 끼인변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자, x제곱은 1하고 출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x는 하고 루트를 씌우니까 이런 루트들이 나왔나 봐요. 이해가 되나요? x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자, 마이너스 2배에 끼인변을 곱해주는 거예요. 4가 되겠고 곱하기 여기에 그 끼인 코사인 값을 갖다가 써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각변환이 한번 등장을 하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8이 되겠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동일하죠.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8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된답니다. 루트를 이렇게 씌우니까 8 플러스 8 코사인 세타니까 2루트 2가 밖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2루트 2. 2루트 2니까 얘가 답인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코사인 법칙. 네,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풀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이과분들만 미적분 공부하면 그때 진행을 해보고요. 네, 이거 접는 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거 그 어렸을 때 창의력 수학 같은 데서 한번 창의력 수학 같은 거 안 했죠? 참 미안합니다. 자, AC를 기준으로 옆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대칭으로 접어주세요.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얘는 필요 없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냥 단순히 접은 겁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접어 볼게요. 이렇게 데칼코마니. 요 가운데 있는 ABC를 이쪽으로 데칼코마니.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접히겠죠?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저쪽으로 건너갔으니까 없어진 거죠. 이해가 됐어요? 색깔을 좀 칠해 드릴까요? 새롭게 만든 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생각 듭니까? 한 번 더 접어야 된다는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펼쳐갖고 요 그림 있죠? 요 모양.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파란색을 반대편으로 펼쳐서 이렇게 펼쳐주면 되겠죠. 반대편을 펼쳐주면 얘는 이제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반대편을 펼쳤으니까. 그럼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빨간색만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리란 말이죠. 그것의 최단 거리예요. 그 최단 거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는 정확하게 2가 돼야 됩니다. 요 모양을 데칼코마니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렸다 가는 거에 최단 거리니까 당연히 무슨 거리를 물어보는 거겠어요. 직선거리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목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요 초록색 직선거리를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초록색 직선거리를 찾아봐라.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는 6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삼각형이 이제 포인트 삼각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 삼각형이 포인트 삼각형인데, 저 포인트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요렇게요.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6이 되겠고, 여기가 몇 도가 됩니까? 120도가 되겠죠. 왜 120도가 되냐면 지금 30도짜리가 똑같은 게 이렇게 4개가 연달아 놓여져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찾는 겁니다. 여기 거리 찾는 건데, 이렇게 120도라는 선이 있으면 이런 연장선이 필요해요. 이런 120도라는 게 있으면 연장선을 그려서 이렇게 알맞게 만들면요, 여기가 60도죠.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3이 되겠고요. 여기가 3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여기 1대 루트 3.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제 크게 보신다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몇이 되겠어요? 5가 되겠고요. 따라서 x제곱은 25에다가 27을 갖다 더한 거죠. 제곱해서 52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3번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에 3번입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였잖아요. 여기가 120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선 없이 이 삼각형 자체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자, 마이너스 2배. 끼인 거 곱해 주시고 코사인 120도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코사인 120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거 외워 놓으시고요. 외우셨죠?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앞에 게 40이 되겠고, 자, 플러스 12가 되니까 이렇게 코사인 법칙 통해서도 똑같은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접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문제들. 알겠죠? 자, 7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이제 120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몇입니까? 12. 여기가 12. A, B, C. 그래서 여기가 12.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A, B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 하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점 하나가 움직여서 그걸 P점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P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사실 BP제곱 더하기 PC제곱 요 이제 BP를 X로 잡고 요 PC도 X에 대해서 표현해서 코사인 법칙 통해서 되셨어요? 여기 X 잡고 요것도 X에 대한 식으로 요 위쪽에서 코사인 법칙 통해서 또는 아래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도 뭐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뭐 2차 방정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코사인 법칙에 실려 있어서 굳이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해설지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런 문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1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중1 말고요. 고1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축척해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BP제곱, PC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단원이 하나 있어요. 중선 정리거든요. 이렇게 중점으로 갔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2배다. 이런 표현이 이제 중선 정리예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냥 아예 습관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 물어볼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 물어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게 번쩍 떠오르면 좋습니다.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자,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은 2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2배. 이 중점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할까요? x제곱 플러스 이 중점까지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이 되겠나요? 6이 되겠죠.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36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x가 가장 짧아야 됩니다. x란 무엇이냐? x란 무엇이냐? BC의 중점에서 P까지 거리예요. P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얘는 없다고 보시면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요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게 x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짧은 거리라는 것은 뭐예요? 점과 직선까지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건 수직거리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상황, 이렇게 수직인 상황의 x값이 최소값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0도다 라는 것도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6이라는 사실도 파악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30도 기준으로 6이기 때문에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리, 요건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으면 2 곱하기 45가 되겠고 전체 90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축적하면은 나중에 충분히 써먹을 때 있으니까 복습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기 걸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그때 다음에 나왔을 때 쏙 꺼내서 써먹을 수 있게. 자, 8번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8번을 보면 우선 마지막에 물어본 게 우선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게 사인 값이기 때문에 이 사인은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이니까 이 사각형이 큰지 작은지는 관심 없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 관심 없어서 한 변의 길이를 안 준 거죠. 한 변의 길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 1, 그럼 여기는 2 이렇게 2, 1 이렇게 됐어요? 이해됐나요? 여기 3이죠. 이렇게 3이죠. 여기 루트 10이 되겠고 여기도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끼인 변과 끼인 변을 줬어요. 변, 사인을 찾으래요. 끼인 변을 주면서 사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넓이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끼인 변, 만약에 요 길이, 요 길이도 줬지만 요 길이도 2루트 2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요 길이를 중점적으로 줬다면 사인 법칙을 떠올리면 되겠죠. 근데 사인 법칙을 떠올리려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인 법칙을 떠올리려면 외접원이라는 존재가 하나 등장을 해야 돼요. 또는 외접원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사인 세타분의 2루트 2는 이쪽 각에 대한 사인 값분의 루트 10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돼요. 이쪽 각과 이쪽 각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인이 등장하는 건 뭡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넓이라는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넓이를 알아요. 전체 큰 게 넓이가 몇입니까? 전체 넓이가 9죠. 맞습니까? 자, 9에서 빼기. 요게 2분의 3이고 요게 2분의 3이고 요게 2분의 3이지 않아요, 넓이가? 3 빼면 되겠고 빼기. 요 넓이가 2잖아요. 여기 체크한 요 넓이. 요 넓이도 2예요. 그러니까 4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4예요. 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AB 사인 세타가 요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를 두 가지로 표현해 보는 거죠. 요 삼각형 넓이, 요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2분의 AB 사인 세타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다. 이렇게 해서 8번에 5번에 체크하셔도 되겠고요. 되셨어요? 몇 가지 좀 더 얘기 좀 해볼게요. 저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루트 10이고 여기가 루트 10이고 뭐 직접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2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가 세타예요.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이죠. 2배 끼인 겁니까? 2배 AB 10이 되겠고,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반대편 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코사인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값이 2 곱하기 10분의 12가 되겠고, 됐나요? 5분의 3이 됩니다. 5분의 3. 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분모는 똑같습니다. 분모는 똑같고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4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꼬마 삼각형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이렇게 꼬마 삼각형 하나 그려 놓으시고 이게 5하고 3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고 사인은 5분의 4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고, 부호는 나중에 결정해 주세요. 근데 지금 예각이니까 다 플러스 값으로 써주시면 돼. 이렇게 코사인 법칙 활용해 보실 수도 있으면 좋겠고.
자, 직접적인 코사인 법칙도 있어요. 9번도 한번 보실래요? 네, ABC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120도예요. 이게 A가 되겠죠. 이렇게 길이가. AB는 X가 되겠고 여기는 X분의 3이래요. 그러면 A제곱은 하고 출발하실 수 있겠죠. A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코사인 법칙.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미 뭔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뭔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죠. 양수인 상황에서 A 플러스 B는 2루트 AB다. 이런 게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눈치를 채셔야 될까요? 얘랑 얘랑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곱해서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미지수 x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최소값이니까 여기도 또 최소값이니까 아 이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발. 코사인 법칙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배 얘랑 얘랑 곱하는 겁니다. 끼인 변 곱해서 3이라고 써주시고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좀 더 나아가 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9가 되겠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자 요 녀석 곱해서 여기다 써야 되겠죠. 9라고 쓰고 3은 뒤에 있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루트 9가 3이기 때문에 전체가 또 9가 되겠고, a제곱의 최소값이 9니까 a의 최소값은 3이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10번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시야를 조금 늘려야 돼요. 아직 애기라 이렇게 좀 이렇게 어른도 아니고 그 늙은이가 조금 되면 이렇게 축적이 되니까 걱정 마시고 하나하나 쌓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눈치가 돼야 됩니다. AB랑 AC랑 AD랑 같다. 세 개가 같다 라고 한다면 얘랑 한 원위에 있습니다. 동일한 원에 있다는 거죠. 자, 동일한 원에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정보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아까 어떤 눈치 챘었죠? 여기 수직이고 뭐 이런 표현이 있다면 너무 막 그렸나? 이런 수직 표현이 있다면 요 네 점이 한 원위에 있으면서 얘가 늠름하다. 지름이죠. 재밌죠? 자, 그런 표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똑같다 라고 한다면 얘가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큰 원을 하나 그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런 데도 나와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외심 공부하면서도 한번 빗변의 중심이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이렇게 그으면서 얘까지 똑같으면서 원을 그려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좋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됐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제가 잘 그리겠죠? 야, 뿅! 껴맞추기. 늘리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대충 이렇게 멈춥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그림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뭐가 되겠어요?
지름이다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게 반지름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 될까요? 6이 되겠죠. 됐나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합동이에요. 맞죠? 요각이 x라고 한다면 이게 억각이잖아요.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합동입니다. 되셨어요? 합동이니까 BC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B에서 D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B에서 D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되셨습니까? B에서 D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름이고 이게 이제 지름이고 여기가 수직 표시 가능하시겠죠? 지름에 대한 원주가. 그러니까 여기가 1대 3대 2루트 2거든요. 1대 3대 2루트 2. 그러니까 여기 4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2배 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교과서에 문제집에 실려 있는데 기출문제들이라 꼭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자꾸 이렇게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적용하셔도 됩니다. 답안지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집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적용해서도 길이 표현해 보시고 아무래도 도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11번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사인의 비율을 줬습니다. 이게 사인의 비율을 줬으니까 당연히 A 대 B 대 C를 준 거와 똑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1대 2 대 루트 3? 뭐 눈치채셨나요? 1대 2 대 루트 3?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맞습니까? 여기가 1, 루트 3, 여기가 2가 되겠죠 이렇게. 맞는가요? 여기가 A,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30도가 되겠네. 여기가 2대 루트 3이니까 30도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한 번 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외접하는 원의 외접. 얘들아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알겠지? 원의 삼각형이 외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이 내접원이야. 원이 이렇게 내접원이야. 내접원. 삼각형 안에 원이 놓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원의 반지름이 4야. 알겠지?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요? 자, 2분의 R에 둘레 이렇게 외워 놓으셨죠? 2분의 R에 둘레. 세 변의 길이의 합을 다른 말로 하면 둘레지 않습니까? 둘레. 됐나요? 자, 넓이가 12가 되겠고 2분의 R이니까 2분의 R은 2가 되겠고 곱하기 둘레. 둘레가 되니까 둘레는 6이 되겠죠. 이건 다 맞춘 것 같고. 되셨습니까? 자, 다음 삼각형 왜 저번에 반지름을 왜 줬는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120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30도 30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왜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 길이를 좀 구하라고 주는 것 같습니다. 사인 120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A는
되셨나요? 사인 120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a는 외접원 반지름의 2배이다 이런 표현을 하라고 준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a는 2r이니까 이게 12가 되겠고요. 사인 120이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 사인 120은 뭐랑 똑같아요? 사인 120은 사인 60하고 동일하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니까 a가 몇 루트 3이죠? 6루트 3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30도예요. 됐어요? 여기가 30도. 여기도 30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을 갈라볼까요? 이렇게 반을 갈라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루트 3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3루트 3이고 여기가 30도니까 이게 루트 3 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3이 되겠죠. 이렇게 넓이는 9루트 3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연습이고, 제가 이제 우리가 공식 하나 외우고 있는 건 있죠. 하나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중에 우리가 이제 2분의 1 a, b 그 다음 어떻게 썼었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다 기억나시죠? 2분의 1 a, b 사인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c 이렇게요. 됐나요? 근데 2r분의 사인 a분의 a를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2r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뭡니까? 2r 사인 a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b는 뭐라고 표현되는 거야? 2r 사인 b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 갖다 두면 2분의 1에 됐어요? 여기서 2r이 나오니까 4r 제곱이 등장해 주시면 되겠고, 사인 값들을 연달아 갖다 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언제 쓰는 걸까요?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고 각들을 제시했을 때요. 이렇게 120, 30, 30 이렇게 각들을 제시했을 때. 근데 조금 친절하죠? 보통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각만 줘도 나머지 각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세 개의 각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 값들을 연달아 갖다 곱해 볼게요. 2 곱하기 약분하면 r제곱이 36인가요? 곱하기 sin a가 2분의 루트 3이죠. sin b는 2분의 1이 되겠고 sin c도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9루트 3이다. 이렇게. 우선 2분의 1 4r제곱 sin a sin b sin c.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 삼각형 2분의 1 ab sin c를 가지고 변형해서 외우려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세 외워집니다. 이해되셨나요? 2분의 1 4r제곱 sin a sin b sin c 이렇게요. 하나 더 외우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표현도 가능하다 이거죠. 2분의 1 AB sin C에서 이번에는 변의 길이 중심으로 바꿀 수도 있다. 변의 길이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sin C분의 C가 2R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는 2R 그러니까 변의 길이 중심으로 바꾸자고 했으니까요. 참나. sin C는 2R분의 C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4R분의
변의 길이 중심으로 된 넓이식도 같이 외우시면 좋겠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정수 또는 유리수로 줬어요. 해롱해롱 하셔야 된다 하셨죠. 자, 해롱해롱 P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P값은 둘레를 2로 나눈 게 P값입니다. 그러니까 둘레를 2로 나눈 거니까 이게 몇입니까? 12, 21이니까 2분의 21이 둘레를 2로 나눈 거다. 됐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자, 4개의 숫자를 곱할 거거든요. 첫 번째 P값을 하나 곱할 거고요. 이건 둘레 나누기 2 맞습니까? P에서 A 뺄 겁니다. 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이게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4 뺄 겁니다. P에서 7을 뺄 거예요. 2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7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마무리 2분의 18 뺄 거예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곱된 거 나가주시면 돼요. 이게 4가 되겠고 4가 되는 거니까 4가 나가면 되겠고 이렇게 3이랑 여기서 3 하나 건져서 나가실 수 있는데 같이 나갈게요. 21, 21에서 21 나가시면서 루트 11 연산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그냥 한 줄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헤론의 공식 증명은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증명하는 건데 코사인 법칙 증명 영상도 하나 올려놨는데요. 필요하시면 다시 달라고 하세요. 알겠죠? 아, 그리고 제가 2문제 찍어서 보내드린 거 보셨나요? 제가 카톡방에 2문제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2문제? 하나가 상용 로그 하나랑 2차 함수 부등식 관련된 거 하나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집에 가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먼저 푼 다음에 해설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4, 5, 6 줬어요. 자, 그럼 P값을 먼저 찾으셔야겠죠. P값이 몇이에요? 2분의 15가 P값이죠. 자, 넓이를 찾을게요. 넓이. 이해되시나요? 자, 넓이 가겠습니다. 루트 안에. 금세 적은데요. 2분의 15 곱하기 2분의 15에서 2분의 8 빼니까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자, 2분의 15에서 2분의 10 빼는 거니까 2분의 5가 되겠고 2분의 12를 빼는 거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4가 나오고 이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갑자기 넓이는 왜 구했어요? ABC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잖아. 그지? 삼각형 넓이는 어떤 식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삼각형 넓이는 4R분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4R분의 ABC라는 표현이 하나 있죠. 맞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4R 여기다 쓸까요? 그냥? S는 4분의 15 루트 7이 되겠고요. 여긴 4R이 되겠고 ABC 다 연달아 곱하면 몇입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고 5도 하나 약분하고 되셨어요? 3도 하나 약분하고 예. 자, 따라서 R은 루트 7분의 8이다. 이런 식이 하나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갖고 있는 넓이 공식도 하나 있나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넓이 공식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내접원 반지름으로 표현한 건 2분의 R에 여기에 둘레가 오는 게 내접원 반지름을 통한 넓이식이죠. 2분의 R의 둘레예요.
둘레니까 15가 되겠죠. 여기가 15. 되셨어요? 자, 그래서 넓이가 4분의 15 루트 7이었고요. 이게 2분의 r 곱하기 15다 이거잖아요. 15, 15 약분하고 얘도 약분할게요. 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내저번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7이 되면서 얘랑 얘랑 갖다 곱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와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인 값들이 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인 값들이 무지막지하게 놓여져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가자. 간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sin A, sin B, sin C. 좋습니다. 전체 넓이에서 한번 보신 바가 있죠. 넓이에서. 몇 R제곱이죠? 2분의 1 4R제곱이니까 2R제곱.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sin A, sin B, sin C. 여기서 sin A, sin B, sin C가 등장하죠. 되셨나요? 근데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넓이도 이왕 나왔으니까 넓이를 내저번의 반지름 관련된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에 맞는가요? 둘레의 길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얘랑 얘랑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죠. 같다고 놓을게요. 2R제곱 사인 값에 연달아 3개 갖다 곱한 것도 넓이지만 아니 저 내저번의 반지름을 논하고 있으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넓이식도 여기다 갖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sin A, sin B, sin C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이용하는 거겠죠. sin A분의 A가 2R입니다. 2R. 그러면 A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2R sin A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됐나요? 좌변은 그대로 2R제곱 sin A, sin B, sin C 그대로 쓰시되 우변 보시면 2분의 R 곱하기 얘가 2R sin A, 2R sin B, 2R sin C죠. 이게 2R sin A, 2R sin B, 이게 2R sin C. 그러니까 2R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여기에 sin A, sin B, sin C 이렇게 이제 연달아 정리가 되는 거죠. 약분하고 약분하고 R도 하나씩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sin A, sin B, sin C분의 sin A, sin B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다 약분됐고 R분의 2R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R분의 2R이 되니까 2가 되겠습니다.